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무죄로 선고해야 된다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민감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기초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행했던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지하철 1호선 출근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강제추행을 받았다고 오인을 당해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의뢰인이 자신의 가방에 손을 얹어 있는 상태인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밀려가지고 사람들끼리 좀 부딪혔나 봐요. 근데 이분이 동종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가 조사나 이런 진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문지를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연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추행 당시 시간이라든지 1호선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이 급행이었는지 일반 열차였는지 시간은 어땠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상황을 좀 가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서 진술 부분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과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지하철 경찰대에서는 저희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매우 당혹스러워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앞서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장실질심사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의뢰인이 비록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강제추행이 없었고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좀 호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이 되었고 본래 이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때 당시 상황을 갖다가 정말 강력하고 철저하게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측도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현재 검사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몇 년 전부터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였는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은 큰 내용은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것에 불과한데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그 형사소송법 307조 2항이 범죄 사실을 인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 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만 유죄가 인정이 되어야 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의 확신을 갖는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애매하면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 즉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서 또 판시를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무죄를 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강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진짜 오락가락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형사사건을 보면은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 또 이거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토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유독 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교해야 되는데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더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는 정말 이 진술이 일관되고 좀 논리 정연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내가 진술만 똑바로 하면은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되게 프로입니다. 이렇게 유죄 진술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기술적이고 정교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다 보면은 처음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슨 사건으로 조사 받으셔야 되니까 언제까지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럼 굉장히 당혹스럽죠. 당황하고 그러면 경찰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좋은데 경찰이 때로는 윽박지르고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진술을 다 이끌어냅니다. 그게 조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나중에 재판에 가면은 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가시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지를 갖다가 만들고 저희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을 했고 저희 의뢰인도 진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옆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진술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진술이 일관되고,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무죄로 선고해야 된다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